아저씨, 왜 할아버지보다 종이가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세요? 수진의 순수한 질문에 지우가 당황하며 서류를 주워 담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문서 제목 유언장 변경 계획서 장학기금 폐지. 이건 중요한 법적 서류라서. 지우의 변명이 공허했습니다. 작은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12살 소녀의 특별한 청각이 거대한 음모를 무너뜨렸습니다. 가족의 배신, 생명의 위기, 그리고 놀라운 반전까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진실만을 말해주거든요. 청담동 엘리베이터의 57분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부터 충격적인 음모 속 실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시면 따뜻한 실화 이야기를 더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담 사거리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혼잡통 행료 표지판 아래로 지하 주차장 입구가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있었죠. 주차 요원의 날카로운 휘슬 소리가 삐익하며 공기를 가르고 전동 킥보드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어대는 끼익끼익 소리,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들려오는 커피 머신의 치익 하는 김새는 소리까지. 도시의 아침은 언제나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했습니다. 이수진은 작은 손으로 귀를 살짝 막으며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12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큰 세상의 소음들이었죠. 오늘은 덜 시끄러운 날이면 좋겠다. 수지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청각 과민 증후군을 가진 그녀에게는 매일 아침이 이렇게 소리와의 전쟁이었거든요. 수진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정확한 숫자로 세며 마음을 다잡는 것이었죠. 머릿속에는 마치 정교한 메트로놈처럼 자동으로 리듬과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택시 문 닫는 소리 72데시벨, 엘리베이터 모터 58데시벨, 자동차 경적 85데시벨. 이런 식으로 소리를 분석하고 숫자로 정리하면 조금이라도 덜 무섭고 덜 혼란스럽게 느껴졌거든요. 수진아, 괜찮니?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죠. 엄마 앞에서는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엄마도 충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와 함께 빌딩 1층 약국에서 줄을 서며 수지는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위층 재단 사무실에 봉사활동 확인 도장을 받으러 가는 길이었죠. 조금만 참자. 오늘 도장 찍으면 봉사 시간 딱 맞춰서 다 채운다. 수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는 이 봉사활동 시간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동안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를 해왔는데 처음에는 떨렸지만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겨주셔서 즐거웠습니다. 약국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수지는 주변의 소리들을 또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사 선생님이 알약을 세는 소리 딸각딸각, 처방전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소리 지지직, 계산대에서 카드 결제하는 소리 삐삐.
모든 소리가 그녀에게는 숫자와 패턴으로 다가왔죠. 같은 시각, 그 빌딩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도경 재단 회장은 78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죠. 혈압 측정, 심전도 검사, 혈당 체크까지.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거든요. 간병인 최미라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보온병을 받아들며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은한 곰국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곰국이네요. 밤새 푹 고왔지? 미라의 목소리에는 늘 따뜻함과 정성이 묻어 있었습니다. 74의 나이에도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회장을 돌보는 그녀였죠. 젊은 시절부터 이 집안에서 일해온 미라에게 회장은 고용주를 넘어선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미라 씨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미라는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회장님께서 워낙 건강에 신경 쓰시니까요. 그런데 미라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최근 들어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왜 그래요? 회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엘리베이터가 요즘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요. 어제도 살짝 덜컹거렸거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정기 점검을 받아야겠네요. 미라 씨, 엘리베이터도 곰국처럼 부드럽게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회장의 농담에 미라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늘 어딘가를 경계하고 있었죠. 사실 미라가 걱정하는 것은 단순한 엘리베이터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경호팀장이 새로 들어온 뒤부터 건물 전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보안실에서는 최근 며칠간 밤마다 정기 점검이라는 이름으로 전력 차단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날짜들이 회장의 유언 공증 일정과 묘하게 겹치는 것 같았죠. 왜 하필 그 민감한 시기에 맞춰서 이런 테스트를 할까요? 미라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미묘한 변화들을 누구보다 잘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 재단에서 일하며 쌓아온 날카로운 직감이었죠. 평소와 다른 발소리, 평소와 다른 대화 톤, 평소와 다른 시선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고 혹시 자신의 지나친 걱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쉽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죠. 회장 한도경은 평생을 사회공헌에 바쳐온 진정한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쌓아온 재산을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에 아낌없이 투자해왔죠. 특히 소외계층과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이기에 최근 장남 지우와의 의견 차이가 더욱 마음 아팠죠. 아들 한지우는 아버지와는 다른 현실적이고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숭고한 뜻은 충분히 존중하지만 가문이 소중한 재산이 너무 무분별하게 사회에 흘러가는 것을 깊이 우려하고 있었죠. 특히 장학재단에 들어가는 돈의 규모가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보며 가업 승계에 대한 불안감을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미묘한 상황들이 서로 얽혀 있는 가운데 오늘도 청담동의 화창한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각자의 고민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곧 이 모든 서로 다른 인생들이 한 곳에서 운명적으로 만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빌딩의 작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입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재단 건물은 평소보다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회장은 오늘 중요한 서류 검토가 있어 아래층으로 내려가야 했죠. 최미라는 늘 그렇듯 회장을 정성스럽게 모시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류 가방을 든 장남 한지우가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딘지 굳어 보였죠. 아버지, 오늘 공증 관련 서류들 준비해 왔습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려 했습니다. 최근 지우와의 대화들이 예전처럼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재산 상속과 재단 운영에 대한 의견 차이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세 사람이 함께 탔습니다. 미라는 습관처럼 회장의 컨디션을 살폈죠. 요즘 들어 계단 오르내리기가 예전보다 힘들어 보였거든요.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수진과 엄마가 탔습니다. 약국에서 일을 마친 후 드디어 재단 사무실로 향하는 길이었죠. 수진은 엘리베이터 안의 새로운 소리들을 즉시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가 정중하게 인사했고 회장이 따뜻하게 응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 몇 층이니? 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이요. 수진이 대답하려던 순간 갑자기 손가락을 입술 앞에 세웠습니다. 쉿!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수진을 바라봤죠. 수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모터 소리 박자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지우가 약간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평소에는 일정한 윙윙 소리인데 지금은 윙윙 윙윙윙 이렇게 불규칙해요. 뭔가 걸리는 것 같아요. 수진의 설명에 미라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엘리베이터는 평소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미묘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수진의 예민한 청각만이 그 이상 신호를 포착할 수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수진은 더욱 집중했습니다. 8층, 9층, 10층,
층수를 세며 올라가는데 11층을 지나 12층에 도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딱딱딱 하는 소리와 함께 불빛이 불안정해졌습니다. 그리고 퍽 하는 둔탁하고 무거운 소리가 들리며 엘리베이터가 갑작스럽게 멈춰섰습니다. 이게 뭐지? 지우가 당황하며 층수 버튼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비상등이 붉은 빛으로 켜지는 순간 수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한 듯 했죠. 심장 소리가 이상해요. 뭐라고? 지우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지는 작은 손목 시계를 꾹 눌러 스톱워치 기능을 켰습니다. 할아버지 심장 소리요. 두구두구. 쉬고 또 두구. 박자가 깨졌어요. 불규칙해졌어요. 미라가 깜짝 놀라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회장의 안색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은 왼쪽 가슴 부근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숨이 조금 가빠지는 것 같았죠. 갑작스러운 정전과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도 살짝 맺혔고요. 지금 0분 3초, 정확히 3초 동안 멈칫했어요. 심장이 아주 짧게 쉬었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불규칙하게요. 수진의 정확한 관찰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미라가 재빨리 가방에서 응급약을 꺼내려 하자 지우가 그녀의 손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괜찮으십니다.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단순한 엘리베이터 고장일 뿐이에요. 하지만 지우의 말과는 달리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호흡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천장 스피커에서 찌찍찌찍 하는 잡음이 들리더니 갑자기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비상통화 시스템마저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었죠. 수지는 엘리베이터 벽체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음들을 따라가며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준 작은 메모지에 숫자들을 끄적이고 있었죠. 진동 34, 37, 다시 32. 계속 불안정해요. 아가야, 뭘 쓰고 있니? 미라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소리의 패턴이요. 엘리베이터가 멈춘 이유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수진의 진지한 대답에 미라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서 각자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회장은 가슴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미라는 회장을 걱정하며 응급처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비상 버튼을 눌러대며 상황을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고, 수지는 오직 자신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단서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이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죠. 평소 소음을 무서워하던 수진이 오히려 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침착하게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것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오직 수진의 특별한 청각과 미라의 오랜 경험만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챕터의 내용이 3,500글자에 미치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더 풍부하고 세밀하게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작은 병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붉은 비상등 불빛이 좁은 공간을 음산하게 비추는 가운데 5명의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죠.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회장의 상태는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수십 년간 쌓아온 간병 경험을 발휘하여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손등으로 회장의 맥박을 정확하게 재면서 동시에 수진 쪽으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죠. 아가야, 박자를 같이 세어보자. 할머니 혼자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 수지는 엄마가 준 작은 볼펜을 꺼내어 약국에서 받은 봉투 뒷면에 섬세하게 리듬을 찍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구두구 심두구.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덜컥하는 소리도 하나씩 들려요. 이건 전기가 끊어지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계가 무언가에 걸리는 소리예요. 기계 소리라고? 미라가 수진의 예민한 관찰력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할머니. 전기가 그냥 끊어지는 소리는 탁 하고 깔끔하게 끝나는데 지금 들리는 소리는 덜컥하면서 뭔가 억지로 걸리거나 막히는 것 같아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조작한 것처럼요. 수진의 정확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미라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수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우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으로 보안팀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연결이 되자 그는 평소보다 훨씬 다급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죠. 지금 즉시 복구하라고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요. 곧바로 해결하세요. 통화 내용 자체는 상황에 맞게 간단 명료했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끝나자마자 지우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무의식적으로 화면을 아래로 스와이프했습니다. 그 순간 화면에 뭔가 다른 앱이 잠깐 보였죠. 바로 그때 수진의 초인적으로 예민한 청각이 아주 작은 소리를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삭 하는 알림음이었죠. 아저씨 폰에서 방금 알림 소리 났어요. 삭 하는 그 소리요. 그건 일반적인 문자 메시지 알림음이 아니에요. 뭔가 특별한 앱의 알림음이에요. 보안 관련 앱 같은. 수진이 정확히 지적하자 지우의 얼굴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그런 헛소리를. 지우가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높이며 화를 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톤이었죠. 지우의 갑작스럽고 과도한 반응에 엘리베이터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미라는 지우의 이상하고
의심스러운 태도를 날카롭게 관찰했죠. 수십 년간 이 가족을 곁에서 지켜본 그녀로서는 지우의 평소 차분하고 예의 바른 성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매우 눈에 띄었거든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이 갑자기 으읍 하며 거친 신음소리를 내면서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안색이 더욱더 창백해지고 이마 전체에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숨소리도 점점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미라, 미라, 회장님. 미라가 즉시 반응하여 가방에서 응급상황용 및 니트로글리세린 약을 꺼내어 재빠르게 회장의 입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금방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깊게 숨 쉬시고요. 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거나 우연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전이 일어난 정확한 타이밍, 보안팀의 비정상적으로 늦은 대응, 그리고 지우의 수상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의혹들이 겹쳐 있었죠. 미라는 오래전부터 건물 내부에서 뭔가 수상하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지난주부터 보안실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출입 기록들이 여러 번 발견되었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정당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의 카드 사용 기록이 있었고, 심지어 등록되지 않은 카드들의 사용 흔적도 있었죠. 그리고 그런 수상한 시간들이 묘하게도 회장의 정기 건강검진 일정이나 중요한 법적 서류 작업 날짜들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미라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런 작은 단서들을 조용히 개인 수첩에 메모해 두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좁고 밀폐된 공간이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들을 강제로 수면 위로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것들이 하나씩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수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사방 벽면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소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 오른쪽 모터박스 근처에서 평소의 윙윙 소리가 아니라 지지직하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나고 있어요. 전선 연결 부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선의 문제라고? 미라가 더욱 자세히 알고 싶어 했습니다. 네, 할머니. 정상적인 전기 흐름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아주 임시 방편으로 연결된 것 같은 불안정한 소리예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무언가를 몰래 설치했다가 서둘러 감춘 것 같은 그런 소리요. 수진의 정확하고 구체적인 분석의 지우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안절부절 못했죠. 보안팀이 도대체 왜 이렇게 늦는 거냐?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미라가 회장의 손목에서 맥박을 재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맥박이 계속 불규칙해지고 있어요. 이 상태로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하루빨리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병원은 나중 문제고, 일단 여기서 무사히 나가는 게
가장 급선무야. 지우가 다시 한번 비상 버튼을 잇는 힘껏 연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그때 수진이 바닥에 완전히 엎드려서 귀를 대고 아래층의 상황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려요. 2명? 아니, 정확히 3명이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어떻게 이상하니? 엄마가 딸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발소리 패턴이 일반적인 구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아니에요. 뭔가를 급하게 정리하거나 치우는 소리 같아요. 막 서둘러서 뭔가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감추는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요. 미라는 수진의 놀라운 관찰력과 분석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시에 불안감과 의심도 점점 더 커져갔죠. 정말로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기계적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엘리베이터 외벽 어딘가에서 갑자기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끼익 마치 누군가 강제로 무언가를 열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 소리였죠. 그 소리에 수진이 몸을 크게 움찔했습니다. 문 상단 부분이에요. 누군가 바깥에서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히려 닫힘 고정을 더 강하게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의 정확한 분석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모터 소리도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것 같아요. 마치 무리에서 뭔가를 참고 있는 것처럼요. 지우는 이런 상황이 점점 길어지는 것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괜한 오해나 의심을 살 일 없게 모두 조용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의 맥박이 갑자기 툭 하고 끊어지듯 멈춰버렸습니다. 숨소리도 갑자기 가늘어지더니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었죠. 회장님, 미라가 급하게 외치며 인공호흡 자세를 취하려는 순간 수진이 재빠르게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잠깐요. 쉿. 수진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후 조심스럽게 회장의 가슴 왼쪽 부분에 귀를 정확히 댔습니다. 몇 초간 집중해서 듣더니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다행이에요. 두구, 쉼, 두구두구. 아직 뛰고 있어요. 불규칙하긴 하지만 멈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바닥 진동이 할아버지 심장 리듬이랑 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심장 박동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미라는 수진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의료진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미세한 상태 변화까지 정확히 감지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은 엘리베이터 벽면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계속해서 수상한 부분들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요. 벽 하단 통풍구 그릴 옆쪽이에요. 수진이 가리킨 곳으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전원박스 바로 옆인데 여기서 나는 소리가 정상적인 쇳소리가 아니에요. 테이프를 붙이고 떼는 소리 같아요. 누군가 임시로 뭔가를 감쌌다가
다시 작업한 흔적이 있어요. 지우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수진의 관찰력이 예상보다 훨씬 날카롭고 정확했거든요. 계획에 없던 변수였죠. 미라는 수십 년간의 간병 경험을 총동원하여 회장의 상태를 안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따뜻한 목도리를 풀어서 회장의 가슴 부위에 덮어 체온을 유지시키며 동시에 비상통화 버튼을 있는 힘껏 강하게 눌렀습니다. 보안팀, 12층 엘리베이터 샤프트 점검하세요. 수동으로 문 개방 준비하고요. 그리고 의무실에서 심장 제세동기 당장 준비해 주세요. 미라의 절박한 외침이 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지우의 눈가가 일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세심하게 세워놓은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특히 이 작은 소녀의 예상치 못한 능력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동안 관찰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작은 메모지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조용히 미라에게 건넸죠. 메모 내용을 본 미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정전 직전 시간 0분 0초부터 0분 2초까지 복도에서 구두굽 소리 2명 카드키 삑 소리 1회. 보안 로그 확인 필요함. 미라는 수진의 메모를 읽으며 마음속으로 깊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과 의심들이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닌 계획된 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밖에서는 여전히 이상한 소리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발걸음 소리,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소리, 그리고 간헐적으로 들리는 작은 기계음들. 하지만 정작 구조 작업에 필요한 소리들은 들리지 않았죠. 이상해요. 수진이 다시 바닥에 귀를 대며 말했습니다. 구조 작업을 한다면 전문 도구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지금 들리는 건 그냥 일반적인 정리 작업 소리예요. 마치 증거를 없애거나 흔적을 지우는 것 같은. 지우가 갑자기 수진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애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것 같군요. 그냥 일반적인 점검 작업일 뿐이에요. 하지만 미라는 이미 지우의 이상한 행동 패턴들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사려 깊던 지우가 오늘은 유난히 초조해하고 있었고 특히 수진의 관찰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회장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기 시작했고 맥박도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죠. 미라는 응급처치 지식을 총동원해서 회장을 돌보고 있었지만 전문적인 의료 장비 없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의식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 저희 목소리에 반응해 주세요. 미라가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수지는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내부의 모든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특별한 청각 능력이 이 위급한 상황에서 중요한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었죠. 할머니, 지금 들리는 모든 소리들이
정상적인 구조 작업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진 작업들 같아요. 수진의 진지한 관찰에 미라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구조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의심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단순한 기계 사고를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각자 다른 목적과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상황에서 진실과 거짓말이 점점 더 선명하게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었죠. 수진의 예민한 청각과 미라의 날카로운 관찰력, 그리고 회장의 위급한 상황이 모두 하나로 얽히면서 숨겨진 진실의 실마리를 조금씩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엘리베이터 문이 약 20cm 정도 열리자 보안팀원 2명이 좁은 틈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비추며 안쪽 상황을 확인하려 했죠. 안에 계신 분들 모두 안전하신가요? 일단 침착하게 기다려주세요. 보안팀원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갑자기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람부터 구하지 말고 기계부터 점검해요. 괜히 흔들어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우의 반응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기계를 우선시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았거든요. 수지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보안팀원들의 신발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시각이 중요한 디테일을 포착했죠. 아저씨, 저분 구두굽이 왼쪽만 많이 닳았네요. 10시 57분에 복도에서 들었던 발소리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미라가 수진의 관찰력에 감탄하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정말 대단하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우가 급하게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법무법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아버지, 중요한 공증 서류입니다. 오늘 안에 서명만 해주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지우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라가 재빨리 그 서류 봉투를 손등으로 쳐냈습니다. 지금이 무슨 서류 얘기할 때인가요? 회장님 심장이 먼저입니다. 미라의 강한 반응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면서 그중 한 장이 수진의 발치 바로 앞에 떨어졌습니다. 비상등의 붉은 불빛 아래서도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죠. 유언장 변경 계획서 초안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호기심에 그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많았지만 핵심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죠. 상속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장학 신탁 기금에서 제외하고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집중 배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거 할아버지가 그동안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려고 만든 장학 기금을 없애겠다는 뜻인가요? 수진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 상황에서 노출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바깥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원 복구 준비. 3, 2, 1. 누군가 외치자 깜빡이는 불빛과 함께 형광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이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몸이 축 늘어져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전기 충격과 스트레스가 이미 약해진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았죠. 안 돼요. 두구두구 소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정확하게 감지해오던 회장의 심장 박동이 위험할 정도로 약해지고 있었거든요. 미라가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세동기 당장 가져와요. 바깥에서 의료 장비가 서둘러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문틈을 통해 응급처치용 제세동기가 조심스럽게 건네졌죠. 미라는 수십 년간의 간병 경험을 살려 제세동기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회장님에게서 떨어지세요. 제세동기를 회장의 가슴에 올바른 위치에 부착한 후 미라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하는 경고음과 함께 작은 공간에서 전기적 번개 같은 불꽃이 순간적으로 튀었습니다. 회장의 몸이 전기 충격으로 들썩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그리고 몇 초 후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두구 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살아났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고 맥박도 매우 불안정했죠. 하루빨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19에 연락했나요? 구급차는 언제 도착하나요? 미라가 보안팀에게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이미 연락했습니다. 5분 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보안팀원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응급 상황 와중에도 지우는 계속해서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 원장 관련 서류들을 서둘러 정리하려 했죠. 수진이 그런 지우의 행동을 지켜보며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지금 할아버지가 이렇게 위험한데 왜 종이가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하세요? 이건 중요한 법적 서류라서. 지우가 변명하듯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여전히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미라는 이제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거든요. 정전의 타이밍, 지우의 수상한 행동, 그리고 유 원장 변경 서류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계획된 시나리오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회복하시면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려야겠어요. 미라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회장의 심장 박동을 주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제세동기 덕분에 다시 뛰기 시작한 심장이지만 아직도 불규칙하고 약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심장이 아직 완전히 안정되지 않았어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의료진이 도착하면 회장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발견한 여러 단서들과 미라가 느낀 의혹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작은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일들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전문 의료진이 회장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한 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무실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회장의 상태는 다행히 위험고비를 넘긴 것 같았죠. 심전도 모니터에서 나오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생명의 안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치와 미라의 적절한 응급조치,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의 놀라운 관찰력 덕분이었습니다. 미라는 회장의 병상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수진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와 감동이 가득했죠. 아가야, 내가 할아버지를 살렸어.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할아버지의 심장이 조금씩 멈춰가는 걸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을 거야. 의사 선생님도 내 덕분에 적절한 시기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 수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숫자와 소리밖에 잘 모르는 평범하지 않은 아이인데요. 다른 친구들처럼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무서워서 귀를 막기만 하고 학교에서도 좀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커서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봐 걱정이 정말 많았거든요. 미라는 수진을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바라보며 진심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특별한 숫자, 감각과 청각 덕분에 소중한 생명이 살아난 거야. 내가 가진 능력이 오늘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거라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숫자와 소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기계의 소리와 심장의 박동은 진실만을 말해주거든. 미라는 조용히 병실 구석 서랍에서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복사해서 은밀하게 모아둔 보안 로그 사본들을 꺼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빼곡하게 적힌 출입 기록들과 전력 사용 내역들이었죠. 수진아, 이것 좀 한번 봐줄래? 지난 몇 주 동안의 정전 테스트라고 불리는 기록들이야. 할머니가 보기에는 날짜들이 너무 묘하게 회장님의 공증 일정이나 중요한 법적 업무 날짜들과 정확히 겹치는 것 같은데 내 눈으로는 어떻게 보이니? 수진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이며 서류들을 매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녀의 뛰어난 패턴 인식 능력과 분석력이 즉시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해냈죠. 와, 정말 이상해요. 정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1시 57분의 보안 카드 사용 기록이
정확히 2번 있네요. 하나는 경호팀장 카드이고 또 하나는 완전히 미등록된 카드예요. 수진이 작은 손가락으로 해당하는 줄을 정확히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미등록 카드는 보통 유령 카드라고 부르거든요. 누군가 원래 카드를 임시로 복사하거나 불법으로 복제해서 몰래 사용하는 거죠. 미라는 수진의 정확하고 논리적인 분석에 깊은 감탄과 함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 부분이야. 나도 그 기록을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수지는 집중력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기록들을 한 줄 한 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정전이 일어난 시간들을 모두 나열해 보면 전부 회장님의 정말 중요한 일정 바로 직전이에요. 유언 공증 하루 전, 재단 이사회 모임 2시간 전, 변호사 면담 30분 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 정확한 타이밍들을 노리고 계획한 것 같아요. 미라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거나 주저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여러 의혹들과 불안감들을 이제는 용기 있게 드러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수지나 사실 할머니는 예전부터 재단 내부에서 이상하고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아왔어. 특히 재단 회계팀에서 일할 때 우연히 발견한 정말 이상한 송금 기록들도 있고, 미라가 조심스럽지만 진지하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송금 기록이요? 수진이 눈을 크게 뜨며 궁금해했습니다. 장학 신탁 기금에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상당히 큰 금액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 돈이 실제 장학 사업 운영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인 회사로 계속 흘러가고 있었거든. 그것도 경호팀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보안회사로 말이야. 미라는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간직해온 작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달간 위험을 무릅쓰고 기록해온 수상한 거래 내역들과 의심스러운 출입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이 모든 증거들을 모아서 정식으로 내부 고발을 해야겠어. 단 회장님이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신 다음에 말이야. 지금은 회장님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니까. 미라의 목소리에는 정의감과 강한 결의가 분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지는 엄마가 준 작은 메모지 뒷면을 꺼내어 큼지막하고 또박또박하게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두구심장 박동 진실을 말해줌. 심정전 거짓말과 속임수. 박자 되찾기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바로잡기. 그리고 미라를 환하게 바라보며 희망에 찬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특별한 능력으로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거예요. 미라는 수진의 순수하면서도 용기 있고 정의감 넘치는 모습에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가진 특별한 재능과 따뜻한 마음이 앞으로 이 세상을 더욱 좋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바로 그때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드디어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이죠. 미라, 수진이, 고맙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지금 몸 상태는 어떻게 느끼세요? 미라가 반가움과 안도감을 전혀 감추지 못하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두 분 덕분에 이렇게 다시 살아났어요. 특히 수진이 내가 없었다면. 회장의 목소리는 아직 조금 약했지만 매우 또렷하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가요? 미라는 매우 조심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상황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단순한 기계 고장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수진이가 발견한 여러 중요한 단서들과 제가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회장은 미라의 자세한 설명을 매우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충격받는 모습이었죠. 특히 지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보인 여러 이상한 행동들과 유언장 변경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버지로서의 깊은 실망감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그날 밤, 재단 건물 회의실에는 최소한의 인원만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 미라, 수진과 엄마 그리고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지우와 경호 팀장이었죠.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평소 화기애애했던 가족 모임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거든요. 회장이 여전히 약한 목소리지만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정전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지우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들을 꺼내며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런 의심은 접어두시고 우선 가업 승계 관련 중요한 서류부터 정리합시다. 이것들은 가정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쉿! 회장이 오늘 수진에게서 배운 그 조용한 손짓을 지우에게 똑같이 해보였습니다. 오늘 저 아이에게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세상에는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말이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구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미라가 그동안 조심스럽게 준비해온 파일들을 회의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올렸습니다. 회장님, 이것들을 한번 보시죠. 정전 발생 시간 로그, 미등록 유령 카드 출입 기록, 유언 변경 초안의 유통 경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학 신탁에서 의심스럽게 빠져나간 운영비 내역들입니다. 모든 돈의 최종 수신인은 경호팀장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보안회사였습니다. 경호팀장이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모함입니다. 저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건 부당해요.
바로 그때 수진이 조용히 탁자 위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탁자에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아주 작은 톡 소리가 났죠. 지금 컵이 올려진 탁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진동이 느껴져요. 이 건물 지하 정규 발전기 소리가 아니에요. 휴대용 임시 발전기 소리예요. 수진이 차분하고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또 정전 테스트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신 건 아니죠? 회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진의 놀라운 관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동시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회장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우를 깊은 실망감이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우야, 정말 내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지시했느냐? 지우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아버지, 저는 평생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현재대로 두신다면 재단도 우리 가족도 모든 것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지며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는 건 서로에게서 빼앗아서 높이 쌓아 올리는 게 아니야. 서로 나누어 주면서 함께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거라고. 바로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미라가 미리 신고를 해둔 것이었죠. 경호팀장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지우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경찰관들이 회의실로 들어오자 수갑을 차는 찰칵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수진의 예민한 귀에는 이상하게도 규칙적인 박자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심장 박동처럼 말이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우가 수갑을 차인 채로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자책이 가득했죠. 회장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부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 죄를 치르는 동안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거라. 경호팀장과 지우가 경찰에 연행되어 나간 후 회의실에는 회장, 미라, 수진, 그리고 수진의 엄마만 남았습니다.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회장이 수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수진이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진실을 영영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저는 그냥 들리는 소리를 정확히 말해준 것 뿐이에요. 수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가 회장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기회에 재단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하는 게 어떨까요? 정말로 재단의 숭고한 취지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만 남기고 투명하고 깨끗한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거 말이에요. 그래야죠.
그리고 수진이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더 많이 찾아서 도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야겠어요. 회장의 목소리에 새로운 희망과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요. 당신이 오늘 보여준 것처럼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소중한 선물이에요.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수많은 걱정들이 마침내 해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해지네요. 오랫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회장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청담동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듣는 재단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그런 재단 말이에요. 수진이 회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쉿하면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 진짜 중요한 소리에 귀 기울여 줄 거예요.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쉿 그리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의미 깊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듣는 재단으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밖에서 청담동의 시원한 저녁 바람이 회의실 문틈으로 살며시 스며들어왔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까지도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고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재단 강당에는 새로운 희망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한도경 장학 신탁 제출범 청각발달 감각 지원 특별 프로그램이라는 글자가 따뜻한 봄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은 지역 주민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연단에 천천히 올라선 회장은 지난 일주일간 많은 생각을 했다는 듯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에게는 생명의 위기와 동시에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전으로 멈춰선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어린이의 작은 쉿소리가 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고 동시에 제 마음의 눈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석에 앉아있는 수진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부탁을 평생에 걸쳐 지키려고 합니다. 조용히 하라는 그 신호가 단순히 소음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것에 귀 기울이라는 생명의 소리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감동의 한숨과 박수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죠. 이 새로운 신탁의 첫 번째 지원 대상은 이수진 어린이의 치료와 학업, 그리고 수진이와 같은 특별한 감각 능력을 가진 모든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다름은 결함이 아니라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강당 뒤편에서는 동네 합창단이 잔잔하고 따뜻한 멜로디로
80년대와 90년대 추억의 가요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대 그리고 나 사랑했지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같은 중장년층에게 친숙하고 그리운 곡들이었죠. 노래가 흘러나오자 청중석의 어르신 봉사자들이 눈시울을 붉히며 지난 시절을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라는 무대 한쪽에서 조용히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 뿌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무거운 걱정들이 모두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수지는 엄마 옆에 앉아서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이때 회장이 연단에서 놀라운 소식 하나를 더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며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제 아들 지우는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법적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교도소에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회장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버지, 저는 승계와 재산을 쫓느라 정작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의 박자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저의 죄를 정당하게 치르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나눔의 가치를 다시 배우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이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늦게라도 진정으로 듣는 법을 배우면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아빠는 기다리고 있겠다.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탄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강당 전체를 따뜻하게 감쌌죠. 행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수진이 연단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작은 가방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박자기를 꺼내 들었죠. 두구두구. 수진이 만들어내는 규칙적이고 건강한 박자 소리에 맞춰 회장이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이 박자가 우리 재단의 새로운 심장 박동이 되겠네요. 회장이 수진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할 때 수진이 회장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제가 쉿하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 들어줄 거죠?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쉿 그리고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며 의미 깊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듣는 사람들이 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말이에요. 청담동의 따뜻한 저녁 바람이 강당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도시의 평화로운 일장 소리들까지 모든 소리가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회장과 미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귀가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이 특별한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미라가 수진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가 들려준 진실의 소리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희망을 찾았어. 정말 고마워. 회장은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청담동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과 어르신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제 같은 박자에 맞춰 천천히 온기로 가득 차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당 밖으로 나서자 청담동의 밤거리가 평소보다 더욱 평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 자동차 소리, 그리고 도시의 모든 소음들이 이제는 하나의 조화로운 심포니처럼 들렸죠. 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구두구,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청담동의 작은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가 희망찬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 진실을 찾아가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더 큰 사랑을 배우게 된 따뜻한 이야기였죠.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실화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